낡은 경차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박정수 노인은 구겨진 패딩을 여미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봉투가 겨울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꼭 사야 합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고 매장 안의 밝은 조명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시선은 낡은 신발 끝에서 멈췄습니다. 저기 또 왔네.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붉은 사과를 집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케이크 코너 앞 조명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초가 하나 꽂힌 작은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혼잣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옆을 지나던 젊은 여성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나.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근처 직원 둘이 고개를 맞대며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케이크를 손수레에 올렸지만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실 텐데.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매장을 가득 채웠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민이란 이름표를 단 직원이 기계적으로 손님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줄 끝에 섰습니다. 앞사람이 계산을 마치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뒤로 가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남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냄새나서 못 참겠어요. 뒤로 가요. 시선이 몰렸고 지민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줄 끝에서 기다린 지 10여 분,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민은 짜증 섞인 얼굴로 단말기를 밀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댔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잔액 부족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가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역시 지민의 입이 비틀렸습니다. 시간 낭비야. 누군가의 말이 크게 울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카드 없습니까? 지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비키세요. 손가락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존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손수레는 직원이 빼앗듯 끌고 갔습니다. 다음 손님, 지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민폐야.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끝이 무거웠습니다. 눈가가 붉게 번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도 걸지 못한 채 손을 운전대에 올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치자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빛 속에 불씨가 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속삭임이 의지로 변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경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리창 너머로 번쩍였습니다.
그 속엔 분노가 아닌 결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정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대형마트 매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주소, 어제 그 마트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3번을 읽고서야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사에는 메인 문의 급증이라는 문장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엔 공포 대신 차분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낮게 내뱉었습니다. 지갑에 기사를 접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깜깜한 창고 불빛 아래 먼지 쌓인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열쇠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폐 다발과 노후된 계약서, 그리고 젊은 날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속에 젊은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지폐 다발을 하나씩 꺼내 세어봤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돈을 가방에 담으며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박정수는 새벽 4시에 책상에 앉았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 부동산 방문. 2. 계약 완료. 3. 등기 등록. 문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그려졌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패딩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그대로, 결과는 다르게.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심장은 고요하지만 강하게 뛰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세상에 한번 보여줍시다. 오전 9시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박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매입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3억이 넘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빳빳한 현금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변했습니다. 김 사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합니다. 망설임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는 빠르게 작성되었습니다. 인감 도장이 찍히자 잉크 냄새가 퍼졌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내로 치르시겠습니까?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계약금이 전달되고 서류 봉투가 교환되었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이 서류 맨 아래에 찍혔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늠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널다 물었습니다. 장 보러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마트의 주인이 자신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밖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마음속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수는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소유자 박정수.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같은 낡은 옷을 입고 같은 경찰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갑니다.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그 소리가 비웃음이 아닌 환영처럼 들렸습니다. 박정수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과일 코너로 향해 붉은 사과를 골랐습니다. 케이크 코너에서 초 하나 꽂힌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다시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도 왔던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하자 지민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제하세요.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지민의 표정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서류 가방이 열리자 등기부 등본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죠.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유자 박정수. 글자를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직원이 달려와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매니저님. 외침이 매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박정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흐느적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건물주님이십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전 계약했습니다. 박정수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매니저가 휴대폰을 꺼내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본사 담당자 오면 얘기하죠.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30분 뒤 본사 상무와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상무가 깊이 허리 숙였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닙니다. 모든 고객에게 하십시오. 박정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교육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순간 매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박정수의 눈빛은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다음 날 전 직원 교육이 열렸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상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민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고객이 건물주라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매장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 대표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박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대표는 감동한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지점에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보다 품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말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지민은 교육장 맨 앞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고객을 무시했습니까? 지민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피곤해서, 귀찮아서 쉽게 판단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고객이란? 지민이 힘주어 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지민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욕당한 노인, 마트를 사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SNS에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품격 있는 복수다. 진짜 멋진 어르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박정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의 행동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유통사들도 고객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사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박정수는 건물을 되팔았습니다. 이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각 대금을 일부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복지관 직원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 후 마트 입구에는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고객은 존중받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계산대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매출보다 더 큰 건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변화는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트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산대엔 새 직원이 있었습니다. 총 15,300원입니다. 결제가 승인되자 영수증이 뽑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장보네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이 지나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수 부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점심엔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녁엔 작은 TV 앞에서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은 힘들었지만 잘했어요. 아내의 말에 그가 웃었습니다. 손 위에 손이 포개졌습니다. 평화로움이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지민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습니다.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쓰는데 1달 걸렸습니다. 박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문장마다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걸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정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드세요. 지민은 놀란 눈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과거는 끝났습니다.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3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이 케이크가 그날 사려던 겁니다. 말에 지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웃음이 퍼졌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용서의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요즘 매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하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드립니다. 그의 표정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변했습니다.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배운 겁니다. 햇살이 창으로 쏟아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 부부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자네도 건강하게 삽시다. 지민이 고개 숙이고 떠났습니다. 박정수는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겁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평온, 그 자체가 그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